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는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시간이 되지 않을 때는 촬영하지 않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리플, BSV, 이더리움 이렇게 세 개 보고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을 볼 건데, 일단 비트코인 보시면 4시간 봉에서 52평선 맞고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해준 이후에 지금 이 보시면 22평선을 바꿔놨거든요. 이 22평선 약간 더 위로 올라와 준 이후에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170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1700달러 라인이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 목표치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N자 하락 한다라고 했을 때 지난 상승했던 거에서 N자 하락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한 202평선 올라오고 있는 9,000달러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2평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전 영상에서. 그래서 일봉에서 21 이평선은 현재 이제 1,200달러입니다. 1,200달러인데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1 이평선을 순간적으로 이제 깨고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9,000달러, 지금 이제 52평선, 초록색 52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9,000달러 라인까지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22평선을 이탈을 해서 아래 꼬리 달고 봉 마감 자체만, 그때 이제 일봉에서 봉 마감만 21평선 이제 위에서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예 이제 여기 보시면 지난 고점 역할을 했던 9,040달러죠. 9,040달러 이 라인까지 9,040달러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52평선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락 목표치, N자 하락 한다라고 하면 그 N자 하락이 목표치이기도 한 9,040달러, 50달러 정도를 터치를 해주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빨리 찍어주고 올라와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보면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온 다음에 이때가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날 아예 차라리 이와 같이 장대음봉으로 나와서 찍어주고 이제 왔으면 더 좋았는데, 일단 좀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9,000달러, 9,050달러 이 라인까지, 지난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이 저항 역할을 했던 9,05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은 이 정도까지 생각해 두시고 보시면 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을 볼 건데, 알트코인들 흐름이 다 좋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알트코인들 위치가 지금 나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더 빠질 자리 있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도 같이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알트코인들이 뭐 빠질 만큼 충분히 다 빠졌고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고 오히려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여기서 깨고 9,050달러를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9,050달러에서는 반등이 나와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13,000달러, 14,000달러 넘어가서 17,000달러까지 이제 목표를 두고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리플을 볼 건데, 리플 그림을 보면 보세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지금 위치, 이 모습이 제가 뭐 이때와도 이제 거의 흡사하고요. 이때는 일단은 저점을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이제 맞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모습은 2018년도 9월보다는, 그때 이제 송기봉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17년도 12월 차트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보시면요, 2017년도 12월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후에 한번 급락해서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주고 돌려 세우면서 15일 평선 올라가지고요, 50일 평선 바로 올라와준 이후에 보시면 갈색 200일 이평선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한 3거래일 만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한 차례 쉬고요, 121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바로 201 이평선 돌파 해주고요, 저항 라인에서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모습 자체가 이때랑 너무 흡사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하락쇠경을 그려보면 하락쇠경에서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해서 함정을 만들고 지금 돌려 세워서 다시 하락쇠경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 저점이었던 저점 깨고 내렸던 이 4,000사토시 위로 안착을 해준다 라는 거는 지금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줬다라고 하면 이 하락세기형 함정 만들고 돌파해서 이제 넘어가서 안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본격적으로 이때처럼요 상방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그래서 거의 시간상 거의 이제 리플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리플 주봉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지금 일단 약간의 뭐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양음양 4개, 이때도 양음양 4개였고요. 이때는 이제 양음양은 아닌데 양 뭐 이거 음봉이긴 한데 양 다음에 이제 음봉 4개 다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번 주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리플은 이번 주가 이때 2017년도 12월처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2017년도 12월과 같은 큰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리플이 얼마큼 올랐냐면요. 그 BTC 마켓에서 보시면 1100사토시, 1150사토시, 바닥 1150사토시를 찍고 한 달 만에 22,000사토시까지 거의 이제 20배가량 BTC 마켓에서 20배가량 올라왔습니다. BTC 마켓에서 거의 4주간 2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저점 이번에 찍었던 게 이제 3,300사토시인데 3,300사토시에 만약에 20배라고 하면 2만 사토시를 넘어가는 거예요. 20배면 이제 66,000인가요? 예, 66,000. 그래서 일단 뭐 이와 같은 상승까지 기대는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이제 리플이 탈비트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짜 과연 진행이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가 굉장히 이제 리플은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일봉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BSV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BSV도 뭐 리플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일단 그 비슷하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BSV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쇠기형을 아래로 이탈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안쪽으로 돌아와서 함정 만들고 돌파해 주려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일단 BSV는 리플보다는 먼저 상승했죠. 그래서 장기평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단기평선들이 BSV는 장기평선 위에 있는 거고요. 리플은 장기평선 밑에 지금 단기평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는 다르긴 한데 일단 지금 이렇게 하락쇠기형 만들어주고 이탈됐다가 다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지금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플도 그렇고 뭐 트론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BSV는 바닥은 아니지만 장기 이평선에 안착해준 이후에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든다라고 하면 먼저 정배열돼서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이평선이 정배열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BSV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 종목들이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 두 종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봅니다. 매수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다 바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SV도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오늘 그 이더리움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더리움 설명을 드릴 때 오늘 좀 차트를 크게 이렇게 열었는데, 일단 이더리움 일봉 차트고요. BTC에서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패턴이 좀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각 종목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박박기다가 한번 슈팅 쭉 나오고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슈팅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합니다. 삼각 수렴하다가 이탈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한번 또 슈팅, 또 삼각 수렴, 이렇게 큰 삼각 수렴하다가 이탈, 하단으로 이탈해서 박스권 움직임 보이다가 다시 상승,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예전에 언제였냐면 이렇게 이탈됐을 때,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2018년도 9월달. 그분도 이제 구독자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9월달에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향후 이제 흐름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때도 이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결국에 이때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삼각수렴했던 이 빨간색 추세 라인 보세요. 이렇게 삼각수렴했던 구간을 이탈한 다음에 박스 움직임을 장기간 보입니다. 보이다가 아래로 이탈을 하죠. 박스 움직임 이 저점에서 계속 반등 나오다가 아래로 이탈해서 깨고 내려온 이후에 3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올라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합니다.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더리움 이때 올라가는 게 0.006에서 0.0066에서 보시면 0.01호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0.15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대충 계산해 보면 거의 이제 20배죠. 20배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BTC에서 20배 넘는 상승을 2017년도 이때 2017년도 언제냐면 3월 달에 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 1월 달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0.0012에서 0.036 그래서 이때는 20배가 아니라 20배가 넘게 상승했어요. 20배가 넘는 상승을 했다. 이때 20배가 넘는 상승했다. 잠깐만요. 이거 직접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뭐 이제 보시면 0.002입니다. 0.002에서 0.002에서요. 0.037이니까 20배는 안 되네요. 그래서 20배는 안 되지만 뭐 20배 가까이 그렇게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분 이야기가 뭐였냐면 질문이 지금 이때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 이때처럼 이 박스 움직임 보였던 자리를 오히려 하향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하향 이탈해서 빠진 이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더리움이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냐?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락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0.027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때처럼 빠진다라고 하면 0.013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서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또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겁니다. BTC 마켓에서. 그러면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원화 가격, 달러 가격으로는 빠지지 않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혼자 그냥 상승해서 진짜 2만 달러까지 전고점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더리움은 지금 원화 가격으로는 뭐 30만원 2, 3만원 이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혼자 쭉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상승은 이때처럼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도 20배, 이때도 거의 이제 20배 가량 상승했다라고 하면 30만 원에서 그대로 한 3개월 이때처럼요. 3개월 정도 시간을 더 보내준 이후에 만약에 20배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20배면 거의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상승이 이번에도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이더리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고 이더리움이 0.013 라인까지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이때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해 준 다음에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제 리플 차트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도 이때처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이더리움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완전 역배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완전 역배열되어 있고 이때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때는 이제 완전 역배열은 아니었습니다. 15, 120, 50, 200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역배열 되면서 흘러내렸긴 했는데 일단 뭐 그때와 이제 지금 차이점을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 이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전에는 이때는 완전 역배열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이더리움도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크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대칭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전 타이밍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그래서 이더리움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처럼 흘러내리지 않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때는 이제 15일 이평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는 이제 15일 이평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때 하락하는 기간이 11월에서 3월까지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돼도 저는 뭐 상관없다. 어차피 지금 3개월 뒤에 이더리움이 이와 같이 큰 상승이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서 0.013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 진짜 그때는 비트코인 홀딩 물량, 나머지 홀딩 물량도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더 정리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이더리움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더리움은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이때랑 약간 다르게 지금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 맞고 떨어질지, 여기서 이제 올라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올라타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 그럼 Q&A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일단 차오름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지수 인버스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그 차오름님은 미국이 지금 성장률이 좋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다우 지수도 하락을 할 것인데,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큰 폭의 조정 후 계속 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왜곡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띄어쓰기 안 됐어서, 현재 암호 자산을 제가 원하는 액수만큼 매입을 완료해서 다른 투자 분야인 인버스에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달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19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우존스 차트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이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상단을 넘어가 있는 이 상태는 얼마만큼 이제 거품이 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가 언제랑 이제 비슷한 건가라고 봤을 때 1999년도에서 2000년도 초에 이 닷컴 버블일 때요.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이렇게 급락하기 직전에 그 위치. 그리고 1929년 대공황 오기 전에 이렇게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와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예전에도 인버스 투자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인버스 투자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인버스는 결국에 숏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숏에 배팅을 하는 건데, 숏 배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채널 상단부 약간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때처럼 더 슈팅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물론 이제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 적어도 채널 중반까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채널 중반이 얼마냐? 11,000이에요. 11,000. 그럼 11,000까지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 경제 그 위기 상태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로 오기 전에 이와 같이 급등을 한번 만들어주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와 같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그려주고, 그 트럼프 대선을 치르고 나서 뺄 수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 재선을 치르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된 이후에 이와 같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근데 얼마큼 올려줄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굳이 숏을 때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숏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우존스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 올라가는 거는 얼만큼 올라갈지를 우리가 이거를 예상할 수 없다. 지난번에 그 폭스바겐 차트처럼 분명히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매도를 쳤는데, 이거를 얘네가 계속해서 내가 진짜 손절할 때까지, 그 숏친 사람들이 손절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숏이라든가 이렇게 인버스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저는 다우존스 인버스까지 내가 투자해서 이것까지 모든 방향에서 다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로 돈을 벌고 이 다우존스 시장이 채널 중반까지 내려와서 11,000까지 빠졌다. 그때 이제 다우존스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코스피에서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버스 투자하게 되면 투자사에서 발행한 ETF 상품을 사게 될 텐데 미국의 경기가 진짜로 다우존스 기준으로 10,000포인트를 깨고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게 될 것이고 이 금융사가 저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펀드 존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한다라고 하면 굳이 저는 이거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일단 말씀드린 이후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두 번째 질문은 굳이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4차 산업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회사의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다음으로 이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글을 읽을게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CJ님이 써주셨는데 글을 써주실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단락당 이렇게 띄어쓰기 엔터를 한번 쳐주셔서 단락을 구분을 해주시면 좀 더 이제 읽을 때 편할 것 같고 아마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눈이 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주시길 바라고요.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부동산, 주식, 금은, 채권, 달러, 엔화 등의 자산 해징 수단 중 향후 3, 4년 후를 기준으로 볼 때 암호화폐 시장 성장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몰빵은 금물이기에 자산 일부를 엔화, 달러, 금은 현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주식, 채권 등은 경기 침체 시에 함께 하락하므로 당분간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세계 정치 경제의 흐름상 장기 불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 원인으로 미중 패권 전쟁, 영국 브렉시트, 미 에너지 전쟁, 미국 부채 폭탄 양적 완화로 버텨온 글로벌 경기 붕괴, 해법으로 MMT 이론이 나왔지만 더 큰 붕괴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법정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겪는 나라가 늘고 있고 법정화폐 몰락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로 화폐 개혁을 테스트 중이라고 IMF 총재가 말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가 모든 핵심에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극심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낙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고 그 어느 시기보다 회의적으로 보는 경제학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하나은행 등이 작성한 향후 경제 전망 보고서도 비슷한 결과라 합니다. 법정화폐, 가치하락, 버블 붕괴, 하이퍼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대공황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쭉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대로 저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삼성, 현대, 롯데에 이어서 CJ가 그 미국에 1조가량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문했을 때 CJ 그 회장님이 나오셔서 1조가량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CJ 엄지척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또 노래를 가사를 적어주신 걸 보니까 노래를 또 이제 제가 부르기를 원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서 짧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또 여자 노래여서 좀 떨리는데 엄지척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CJ 언니 내 드립 좀 짱이지 이렇게 써줬고 이게 노래 가사를 적어주시면 이게 또 안 부르면 또 서운해할 것 같아서 이제 노래를 이제 불러드리고 있는데 일단 또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네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박재균님이 구독자 17,000명이니 비트코인 17,000달러까지 가는 건가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예, 그 지난번에 와사비님 예전에 뭐 기축 채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비트코인 이 가격, 달러 가격하고 지금 H 채널 이 구독자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이 숫자랑 이제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일단은 비트코인이 그때 4,000달러 머물러 있었을 때 먼저 이제 제가 10,000명 도달을 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도 진짜 17,000명 17,000달러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어느 타이밍에는 구독자 늘어나는 그 수보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특히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로 갈수록 그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 상승률이 훨씬 클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고점에 이제 3배 정도, 만약 6만 달러, 5만 달러 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단기간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 수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때는. 예, 이렇게 이제 받고 다음으로 진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으로 여행을 오신대요. 지금 독일에 계신데 한국으로 왜 사진을 또 바꾸셨는데,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정도로 잠깐의 마지막 인사를 그대에게 남기며 여기 두는 그대 생각나는 그녀 생각나는 내 마음의 메시지다요. 써줬는데 CJ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크립토 채널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이제 폼 잡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영상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아마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일단 이런 철학 관련된 어떤 그 이소룡, 그 브루스리 이야기와, 또 이제 한 분은 뭐 크리스 나무트리 이분 이제 인터뷰 내용을 올려주셨는데요. CJ님이 써주셨어요. 그나저나 나도 철학, 신, 깨달음 이런 거에 관심 많다. 그래서 사실 나 도노한 처자랍니다. 점수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도노 점수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이 영상 걸어준 거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브루스리 명언이 생각나서 여러분한테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이소룡이 여러분들 이제 보면 무술만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소룡이 또 철학 쪽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프업 네이버 포스트에 라이프업님이 올려놓은 이소룡 명언 31가지 다 보긴 그렇고,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만 제가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성공을 위한 3가지 열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끈기. 힘과 능력이란 매일매일의 연습을 통해서만 창출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라. 2번, 내가 1인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2인자라는 말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요, 6번 읽을게요. 암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필히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배우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7번째,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진할 것이다. 그리고요, 13번 읽도록 할게요. 인내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렬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특히 이제 리플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해밀리 여러분들이 리플을 많이 들고 있는데, 리플은 진짜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인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야, 그거 뭐 리플 쌀 때 사서 니들 운 좋게 돈 벌었다, 이렇게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그렇게 누군가 약간 깎아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게 소극적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 버티는 게 적극적이고 강렬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또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좀 맞는 이야기 같아서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외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도 좀 바깥에 나와 있는 외부자적 입장에서 한번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암호화폐 각 종목들 투자할 때도 내가 그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 약간 한 발 좀 뒤로 떨어져서 그 종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종목을 너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좋은 면만 이제 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그 외부자적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26번이요. 배울 뜻을 품은 사람이면 되게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30번, 행동은 자기 신뢰 그리고 존중에 있어서 최상의 길이다. 31번, 자기 극복이 끝났을 때가 성공의 시작이다. 싸움의 끝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진님이 이 이소룡에 대한 어떤 영상을 이제 공유해 주신 김에 제가 이소룡 명언에서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만한 그 이야기들 몇 개 이제 뽑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지금 김도규님이 다음으로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스타벅스는 유명하죠.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이 대리점이나 가맹점이 아니라 본사에 운영하는 직영점이라서 입점 자리를 선정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자리라고 판단되는 곳에 매장을 오픈하는데요. 그래서 입점 자리를 모르겠거든 스타벅스 옆으로 가라 라는 말도 있죠. 스타벅스 본사에서 유동인구와 여러 조건 등을 까다롭게 분석한 후에 선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건물을 산다는 건 그냥 계속 잘 될 자리라는 거죠. 또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는 입점할 건물을 본사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입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 건물주한테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임대료를 정해진 임대료를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일정 부분, 뭐 20%면 20%, 뭐 30%면 30% 이거를 그 건물주랑 이제 쉐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와 스타벅스가 함께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윈윈이죠. 고로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을 매물로 구하기도 힘들 거고, 매물로 나오면 아무것도 안 따져봐도 구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 외부 골조만 그 건물주가 세우게 되면 내부는 그 스타벅스 본사에서 다 이제 공사도 마무리를 해서 나머지 수익을 쉐어하는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스타벅스의 전략에 숟가락 얹는 곳이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링크를 겁니다. 2015년 기사인데 얘네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묻어가는 전략으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스타벅스 옆에다가 또 비슷한 카페, 이제 카페 이름을 제가 여기 밝히지 않겠는데, 어떤 카페 프랜차이즈가 스타벅스 있는 거 옆에다가 우리 카페를 차리게 되면 일단 기본은 깔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얘기하신 것 같고, 금운동님이 파리바게뜨 옆에도 이런 식으로 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명한 어떤 프랜차이즈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옆에 비슷한 또 약간 그 2등, 3등 아니면 그 후발주자들이 비슷한 업종에 있는 후발주자들이 그 옆에서 오픈해서 한다라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도 비슷한 컨셉으로 어떤 좀 핫한 코인이 딱 나오고 그 코인이 잘 나간다라고 하면 그걸 또 벤치마킹한 코인들이 나오고 또 이걸 유사하게 따라가는데, 그 중에 요즘에 또 사기 업체들도 많잖아요. 비슷하게 이름을 따라해서 또 사기를 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오스가 좀 유행한다라고 하면 뭐 슈퍼 이오스, 트론이 사람들한테 핫하다 하면 뭐 슈퍼 트론, 이런 식으로 또 따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박빌브님이 써주신 내용만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빌브님이 이장님은 시총 상위 코인 3개를 제외하고 몇 개를 담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위 코인들 빼고 한 20개 넘는 것 같아요.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총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은 다 있어요. 다 있고, 몇 개 빼고 다 있고, 10위에서 이제 20위 사이에 있는 코인들 거의 주로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코인들도 몇 가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코인들 몇 가지 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터키 리라와 차트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 주봉은 터키 리라와 차트로 봤을 때 2017년 10월 2주봉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목표치 3.13불을 오버슈팅해서 돌파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점도 유사하고, 현재 비트코인 상승 추세선을 따라 큰 조정 없이 2만 달러를 찍고 12,000달러까지 큰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터키 리라와 차트에서 직전 고점 3.95불을 찍고 3.73불까지 조정, 그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주에서 3주간 비트가 서서히 오르면서 알트들도 펌핑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플이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트들이 안 움직이고 또 비트방 가기에는 이거는 좀 차트 모습이 너무 이제 여기서 더 리플이 흘러내리기는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펌핑 3배에서 5배가 2만 달러 찍고 난 후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차피 비트 가격도 높고 다른 알트 사토시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보상을 받는 거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은 애가 탈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2-3주 뒤에 만약에 알트코인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3달에서 4달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난 다음에요, 추가적으로 BTC 마켓에서 한 차례 더 내려온 다음에 20배 넘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3달을 못 기다리겠냐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가격에서도 어차피 10배, 만약에 여기서 반토막 난 다음에
20배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 이제 보상을 준다라고 하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차피 비트 가격도 높고 다른 알트 사토시가 유지되어 한 번에 보상을 받는 거다. 기다리시는, 네, 이렇게 써주셨고 아까 읽었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터키 리라와 차트와 비교해서 지금 적당히 익절을 하고 비트를 매수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알트 최대한 목표치까지 왔을 때 비트를 매수하는 것이 맞는지, 예, 저는 여기서 비트가 한 차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가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기다릴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비트 올라가는 꼴을 절대 못 보겠다, 나는 이 꼴을 못 보고 난 쫓아가서 사야 되겠다 라는 분들은 비트코인 사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제가 쌀 때 사놓은 이 알트코인 그대로 들고 있다가 어차피 이제 비트가 올라가도 제가 이제 홀딩한 물량, 그 비트코인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저는 그걸 만족을 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는 저는 안 할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선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꼭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리플 비중이 제일 많아서 애가 탑니다요. 이제 아까 그 이소룡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장님이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면 언제 매수를 하실 건가요? 저는 적어도 지금 이제 리플이 3,500사토시라고 하면 적어도 3배는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최소한 10,000사토시까지 갔을 때, 그때 리플을 뭐 매도해서 만약에 비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쯤부터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지금 이제 인내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다, 흑우라서 힘들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인내 이야기만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소룡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내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렬한 것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